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재무주치의 닥터이즘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. 자, 댓글 항상 많이 남겨주시고, 자,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, 제 고객분들 중에 신혼부부들이 정말 많아요. 저한테 오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결혼하기 직전이나 아니면은 부부가 돼서 뭔가 재무상담을 받겠다라고 해서 막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. 그분들을 상담하면 제가 항상 한숨만 나와요. 한숨만. 왜일까요? 여러분들, 결혼이라는 게 우리 요즘 사회에서 결혼하기 힘들다, 애 낳기 힘들다,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죠.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저런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. 그런데 우리의 일반적인 기준 상식은요, 결혼할 때 집을 사거나 전세로 무조건 구입을 해야 된다. 자, 그러니까 보면은 부부 합산 해갖고 솔직히 한 1억 정도만 있으면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아니, 한 8천만 있어도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? 금융상품 잘만 활용하면 할 수 있어요. 자, 그런데 우리 어떤 생각하십니까? 자, 결혼하기 전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. 아,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사려면은 평균 한 3억 5천, 그러면 둘이 합쳐갖고 한 2억은 있어야 되겠네. 좀 현명하게 우리가 재무 설계를 하는 방법들을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. 결혼 전에 무리하게 대출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. 주택 있잖아요. 안 사도 돼요. 그리고 지금 부동산 버블이 너무 심해서 지금 침체기야. 아니, 소득이 요만큼인데 부동산가는 이만큼이에요. 그 이만큼이 지금 뭐라고요? 대출! 그게 가계부채예요. 그게 부동산 버블을 만들어낸 거야. 여러분들의 삶이 소중한지, 내가 무리해서 주택을 구입해갖고 주택을 마련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출 건지, 저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. 굳이 집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나 혼자 집 가셔서 뭐 하냐고. 그냥 나는 행복한 삶을 살면서 내 집을 장만하는 시기를 좀만 늦추면 돼요. 우리 직장인분들, 제가 만나는 분들 보면 월급 뭐 최저 한 180 정도에서 많이 버시는 분들이 한 400 언저리예요. 그렇게 해서 3억짜리 집 살려면요,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줄 아세요? 안정적으로 구매하려면 15년에서 20년 걸려요. 근데 부부가 모였어, 합쳤어. 그 이자만 내고 쓰다가, 전세자금 대출 받아고 이자만 내고 집 살다가 둘이 열심히 돈 모아요. 그럼 내가 400 벌 거 700을 벌잖아. 그래서 허리 좀 졸라 매고 저축 열심히 하세요. 좀 한 10년 정도.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출금을 조금 적게 받으면서 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나온다고요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아갖고 집을 사겠다라고 하면 우리의 합산 소득에서 한 40% 정도가 원금과 이자로 상환될 수 있을 때 그 비율을 맞춰갖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이 비율은, 대출 비율은 줄이면 줄일수록 좋아. 30%가 되면 좋고 20%가 돼도 좋아요. 자, 그래서 보통 사회 초년생분들이 뭐 한 3년, 4년 정도 일해갖고 하면 사실 부부 합산 소득이 7천 되기가 힘들잖아요. 평균 직장인들 기준에. 자, 그러면 그 7천 이하는 뭐 디딤돌 대출도 있고 이런 부분들만 좀 활용하고, 그 다음에 어차피 사회초년생에서 결혼을 딱 했을 때 나는 무주택자잖아요. 그러면 디딤돌 대출에 성립이 되잖아. 연 7천 이하의 무주택 소유자. 그렇게 해서 우리 조금만 시간을 좀 벌고 합리적인 방향을 좀 고려하시는 게 저는 신혼부부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플랜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은, 무리해서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클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서울 변두리에다가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자, 그분들 제가 딱 한마디 드릴게요. 100% 자녀가 태어나잖아요.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 학구열이라는 게 생기거든요. 그 학구열이 생기면은 서울로 들어오게 돼 있어. 분당이나 뭐 이런 데로. 자, 그러면 그게 들어오잖아요.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? 이사해야 된다. 어차피 애가 태어나면 이사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왕 살 거면
그냥 내가 앞으로 10년 계획을 쫙 보라고. 내가 결혼 언제 할 거고 애는 이 정도에 나올 거니까 애한테 들어간 돈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가 부부 합산해서 돈 이 정도 벌면 앞으로 몇 년 뒤에 얼마가 되고 그 돈으로 조금만 대출을 받아갖고 그래도 서울 한 중심가에는 못 가더라도 서울 안쪽에는 좀 우리가 수도권 안쪽에는 집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만드시라는 거죠. 저는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, 무리해서 대출받지 말고 그 다음에 신혼부부일 때는 우리가 결혼해서의 앞으로 10년에 대한 일, 그리고 앞으로 20년에 대한 일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. 그리고 대출 비율은요, 우리가 합산 소득의 한 30%에서 40%가 원금과 이자로 다 나가줘야지 적당해요. 막 60%, 70%까지 가면 그거 못 삽니다, 절대.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또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좀 현명하게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. 결혼 이미 하신 신혼부부들은 조금 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짤지 좀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고 자녀 계획도 많이 세우셔서 우리나라의 결혼도 많이 하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한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.